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사망 선고 이 시간 후 벌어진 일이라는 다소 섬뜩하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인데요. 대체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가슴 아픈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14일 산청에서 발생한 70대 지게차 사망사고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밀리면서 운전자가 그만 지게차에 깔리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당시 현장의 목격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지게차는 육중한 무게로 인해 한 번 움직이면 제어하기 매우 어려우며 특히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에 임하셨던 그분의 노고와 책임감은 분명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는 작업 환경의 안전 조치와 고령, 작업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 불과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였을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응급의료진은 현장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게차에 깔린 충격은 워낙 심각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인해 이미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은 모든 의학적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혹시라도 안전수칙을 위반한 과실 여부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은 물론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 확보, 그리고 지게차의 정비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 여부,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지게차의 노후화나 정비 불량 여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띠 고정, 보호장비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작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장비 배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고가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모든 작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024년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당시 무려 6구의 시신이 2시간 동안이나 도로에 방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언론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갑작스러운 역주행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뒤엉키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구조와 현장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숙한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소방당국에 사망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기 힘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규정상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시신 이송 요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 소방당국의 답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두 개의 중요한 국가기관이 서로의 규정만을 내세우며 고인들의 존엄성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뉴얼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인간적인 도리와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인들의 시신은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야 사고 발생 2시간이 훌쩍 넘어서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사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더불어 고인들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시신 방치를 넘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의 허점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할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과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동안 방치된 고인들과 그들을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남았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비상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각 기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협력 체계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원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발생했던 집단 사망 사고입니다. 바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과 2시간 만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어린 생명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가장 취약한 생명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하고 작은 감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가장 철저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해야 할 곳에서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4명의 신생아가 차례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중환자실에 맡기면서 혹시라도 아픈 아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 텐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주검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과 그로 인한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주로 병원 내 감염으로 발생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균이 어떻게 신생아들에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제가 오염되었고,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기를 여러 신생아에게 나눠 쓰는 비위생적인 관행, 그리고 지질 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투여가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 위반과 총체적인 관리 소홀,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결국 어린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사고를 넘어 명백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허점과 함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우리 사회가 의료 분야에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염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 체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료인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 외에도 죽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망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사망 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사, 한의사, 그리고 치과의사만이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최종적인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아무리 의료 지식이 풍부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사망을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사망 선고가 가지는 사회적, 법적 무게감 때문이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이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심폐사입니다. 즉, 심장과 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혈액순환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멈춘 상태를 의미하죠. 의사는 환자의 맥박, 호흡, 동공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심폐정지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뇌사의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간 기능까지 완전히 잃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망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법적 개념입니다. 뇌사 판정은 심폐사 판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여러 전문의의 판단과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사망 선고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학적 절차이며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망 판정은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최종적인 선언이자 유가족에게는 슬픔과 동시에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망 판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김수용 씨의 사례인데요. 그는 심정지로 쓰러진 후 무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안실로 옮겨지기 직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믿기 힘든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다니요. 김수용 씨의 이야기는 사망 선고, 이 시간 후 벌어진 일이라는 주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는 방송국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한 끝에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안실로 옮겨지기 위해 준비하던 중 그의 몸에서 미약하게나마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고 이를 확인한 의료진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그는 거짓말처럼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코마 상태와 유사할 수 있는데 이는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폐정지 후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물론 이런 기적적인 일은 매우 드물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함께 한계를 알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영역이 존재하며 때로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풀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대급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용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망 선고 이 시간 후 벌어진 일이라는 다소 무겁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산청 지게차 사고의 안타까움, 시청역 사고 시신 방치 논란의 분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의 비극, 그리고 김수용 씨의 기적적인 소생 이야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지게차 사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비와 책임 전가로 인해 발생한 시신 방치 논란, 그리고 가장 취약한 생명들이 머물러야 할 의료 현장에서의 위생 관리. 부재가 낳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와 규제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확립이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의 순간들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